최윤영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금요일이라 좋긴 한데 비트코인이 또 누워 있기 때문에 아, 그쵸. 언제 네. 일어나려나. 기력을 좀 차렸으면 좋겠는데. 네. 요즘에는 그 연말 비트코인 전망 물어보시는 분 없나요, 주변에? 많이 없죠. 근데 이제 지금 아예 이게 없어요? 뭔가 네. 시장에 움직임이 말씀을 있어야 물어볼 텐데. 네, 그죠? 드리는데 아까도 이제 제이 기자님께서 말씀 네. 주셨던 대로 지금 ETF 쪽에서 계속 지금 자금이 빠져나가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지금 뭔가 시장에서 이제 특별히 이제 호재랄 만한 약간 이슈가 없기 때문에 이게 물론 디지털 자산 시장 자체가 저희가 계속 이제 가격과는 약간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어서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답답하실 수는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항상 강조드리는 게 디지털 자산 시장은 조금 길게 보셔야 된다. 이제 지금 막 사실 2024년도부터 지금 막 기관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추세고 그 다음에 또 지금 막 이제 글로벌 기업단에서 뭔가 정산 인프라 쪽에서 맞아요. 투자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가격 측면에서 답답하시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좀 긴 스탠스로 바라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따라 이렇게 말씀의 신뢰도가 확 올라가네. 굉장히 네. 신뢰도가 올라가네요. 아, 근데 저 그냥 개인적으로 시작 전에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 아까 저희 시황할 때 그 코인마켓캡에서 5만 달러까지 하락 가능성 높다 했는데 두 분은 그러면은 이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 좀 의견에 동의하시는 편이세요? 5만까지.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이 크립토 쪽 하우스에서는 하방 전망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하죠? 싫어하니까 사람들이. 아. 근데 하방 전망을 냈다는 거는 저는 조금 무게감 있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안 하던 건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엔간하면 안 하는데 한 상황이기 네, 때문에. 지금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이런 전망이 있을 때 그러니까 내가 5만 달러까지 내려갈 수도 있어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마음의 준비가 되거든. 그렇죠. 이제 도망을 안 가는 거지. 4만 5천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그 그쵸. 마지막까지를 좀 봐야겠네요. 근데 이제 이게 내가 그냥 강력하게 뭐 유튜버 누가 그랬는데 20만 달러 간대. 근데 가격이 거꾸로 막 5만 달러로 내려가 버리면 사람이 이제 화도 나고 그렇죠. 당황스럽죠. 당황스럽고 이제 코인 다 팔고 반도체 사러 가고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군요. 그런 차원에서의 약간 언급이 최근에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인마켓캡뿐만 아니라 하방 뷰가 나오는 지금 이제 하우스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팀장님도 비슷한 의견이신가요? 네, 일단은 5만 달러까지 뭐 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이제 뭐 몇 주 전부터 계속 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뭐 그런 단기적인 전망보다는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시장을 이제 길게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정도로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어려운 질문인데, 그렇죠? 아니 그리고 이제 사실 네. 저 말이 맞는 게 네. 이게 어차피 내려갔다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내용이라면 굳이 하방을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하방 근데 내려가다 너무 마음이 많이 아프니까 한번 여쭤본 거죠. 네. 언제까지 내려가는지를 알아야 좀 데미지가 덜 하기 때문에. 네, 또 이제 어쨌든 전문가분들은 이걸 좀 견딜 수 있는 이 내공이 있으시지만 저 같은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은 이 하루하루가 되게 힘들거든요. 저희도 똑같아요. 아, 귀 그래요? 보세요. 엄청 잘 팔랑팔랑거리고 흔들렸는데. 유난히 귀가 좀 커 보이긴 하네요, 오늘. 저희도 되게 잘 흔들리고. 예. 근데 이제 버틸 수 있는 거는 역시 이제 미래에 대한 전망에 대한 어떤 좀 일종의 자기 확신 그런 걸로 이제 버티는 건데 뭐 투자는 각자 이제 책임하에 여러분들 알아서 그렇습니다.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도움이 되는 정보는 얼마든지 가장 풍부하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네. 저도 이제 직접 해본 적은 없지만 저희 아버지가 많이 해주셨던 얘기가 농촌에서 겨울에 농사를 안 지을 때 뭘 하냐. 뭐 하나요? 뭐 하나요? 그러면은 이제 뭐 농기구도 뭐 하고 이렇게 정비하고 그렇죠. 뭐 그런 작업들을 한대요. 음. 그리고 이제 모여가지고 다 이제 뭐 소일거리 부업 같은 거 하시면서 이제 뭐 나눠 먹고 막 약간 이런 거 얘기해 주셨거든요 예전에. 네. 크립토에서도 되게 비슷한데 하락장이 오잖아요. 그러면 다음 상승장을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그 어떤 것들을 하나요? 파트너십 같은 거 많이 하고요. 그리고 협업. 협업 같은 거 우리 이런 거 해볼까? 뭐 약간 이런 거 많은데 최근 들어서 이런 측면에서는 약간 하락장 같다는 생각도 드는 게 뭐를 이렇게 사부작 하는 움직임이 되게 많아졌어요. 협업이 너무 많다. 예. 예. 특히 이제 월가의 어떤 기업들과
크립토 기업들 간의 어떤 파트너십이 네.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파트너십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경험상 이런 건 나중에 한 번에 반영이 되는 그런 좀 측면이 있습니다. 네. 오늘 아마 소개해 주실 내용이 그 내용 같은데 지금 체인링크가 이번에 프로젝트 판게아라고 네. 하는 곳에 이제 합류를 했다라고 네. 해서 상당히 이제 회자가 많이 되고 있던데 이게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일단 프로젝트 판게아가 이제 간만에 국내 소식이랑도 좀 연결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로젝트 판게아는 일단은 유로와 스테이블 코인 그 키발리스라는 연합이랑 그 다음에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라던가 아니면 말씀드릴 뭐 블록체인 기반 인프라 활용에 대해서 국내 은행들이 이제 연합해서 만든 이제 유니카라는 데서 참여를 하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T+2, 그러니까 스위프트라는 표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스위프트 표준을 사용을 했을 때 이제 뭐 T+2까지도 이제 걸릴 수 있는 그 결제 기간을 실시간 결제로 이제 바꿔보겠다. 그리고 목표 한도는 12개월 내에 이제 실시간 활용까지도 이제 목표를 해서 조금은 더 구체적인 계획이 이제 조금 제시가 됐습니다. T+2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약간 이제 전통 금융에서의 주식이라든지 채권 결제와 관련이 있는 플랫폼. 요번 거는 외환 결제에 외환 대한 결제. 거고요. 외환 네. 결제. 네, 기존의 외환이라거나 국제 송금 쪽에서 스위프트라는 기준을 조금 많이 활용을 했었고 ISO 뭐 20022라는 표준을 활용을 했었는데 네. 이제 실시간 이제 지금 현재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스위프트만 생각을 해봐도 비교적 이제 빨리 이제 결제는 되긴 하지만 어떨 때는 이제 T+2까지도 결제 기간이 이제 생겨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뭐 자금이 묶인다거나 뭐 관련된 결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거를 체인링크가 기술 제공자로 좀 참여를 하면서 기존에 이제 정산단에서 블록체인을 활용을 해서 실시간 결제로 좀 해보겠다. 그리고 그 실제 활용, 그러니까 실제 정산까지 되는 기간을 12개월 내까지 우리가 이제 목표로 삼겠다라는 게 이제 세부 내용 중에서 기억하실 만한 내용입니다. 어, 네. 네. 지금까지 근데 지금까지 들은 내용은 약간 평이한. 왜냐하면 네. 코인이 그런 외환 결제 같은 부분에 특화되어 있고 지금 이제 사실 실증 작업도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체인링크하고 사실 스위프트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파트너십 맺고서 진행해 왔던 것도 네, 그런 네, 작업들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네. 근데 이제 프로젝트 판게아라고 하는 이게 이제 판게아가 약간 그 초대류. 초대류 네. 예전에 판 이동설 막 할 때 네. 나왔던 맞아요. 그거죠. 그 이름이 따로 붙을 정도면 이게 뭔가 가지고 있는 차별성이 명확하게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일까요? 일단 아마 이 질문이 최근에 이제 체인링크가 코인데스크랑 이제 인터뷰한 내용에서 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일단은 차별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은행 입장에서 막 시스템을 전체로 막 바꾼다거나 이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체인링크는 우리는 기술 제공자로서 역할을 하겠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은행은 은행대로 기존에 사용하셨던 뭐 스위프트라거나 ISO 200이라는 기존 표준은 그대로 사용하고 이제 체인링크가 그 밑단에서 정산 인프라만 블록체인을 얹혀서 뭐 코인데스크에서는 뭐 애토믹 PVP라고 해서 이게 뭔가 양국 통화가 네. 동시에 결제되든지 아니면 아예 취소가 돼서 일반적으로 외환 결제 때 우리가 많이 좀 목격을 하게 되는 상황이죠. 뭐 한쪽에서는 송금을 했는데 네. 다른 쪽에서는 결제가 안 되는 상황들이 네. 이제 간혹 그렇죠. 아주 빈번하지는 않지만 간혹 이제 발생을 하는데 이거를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실시간 결제로 활용함으로써 좀 이런 리스크적인 측면을 좀 완화를 하겠다는 거고 다시 다른 처음 얘기로 돌아가면 기존 표준은 사용하되 밑에 정산이나 결제 인프라만 블록체인으로 깐다는 얘기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사실은 채택에 대한 부담이 조금 덜하다. 이런 차별성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기존에는 뭐 POC 기준 뭐 그냥 단순 검증 단계에서의 어떤 협약이 이제 많이 이루어졌다면 물론 대표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리플이나 이런 쪽에서도 스위프트와 연계되는 부분들 뭐 아니면 말씀 주셨던 전통 금융기관과의 어떤 연계 쪽에서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굉장히 많은 협약을 맺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체인링크에서 강조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채택 부담이 적다는 거. 요거 하나랑 그리고 비교적 구체적으로 목표 기한을 세팅을 했다. 12개월 내외는 뭐 실제 활용까지도 이제 될 수 있게 이제 목표를 세팅했다는 게 차별점이라면 뭐 요 정도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게 제가 네. 느껴지기로는 어떻게 들리냐면 네. 리플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스위프트망을 그냥 아예 우리가 다 대체하겠다.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자기들이 은행 역할을 하는 비전도 있었던 것 같고요. 예전에는 네. 스위프트 그리고 이제 체인링크도 사실 파트너십을 할 때는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진 않았습니다만 지금보다는 뭔가 존재감이 훨씬 컸어요. 네, 우리의 코인을 통해서 뭐 결제를 하고 돈이 네.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그림을 봤었던 것 같은데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 들어보면 그냥 프로그램 제공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되게 좋은 말씀 주셨는데 이게 또 그 기사나 분석에서 보면 네. 이게 뭔가 이 프로젝트 판게아나 뭐 이런 체인링크 일련의 노력들이 뭔가 리플의 대항마처럼 이제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네. 저희 방금 말씀 나눴던 리플이 스위프트 뭐 표준과의 연계라거나 뭐 이런 쪽에서 아무래도 노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리플로서의 어떤 대항마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되게 좋은 말씀 주신 게 이거는 계속 체인링크도 지금 최근에 그 인터뷰 기사에서도 보시면 우리는 되게 테크놀로지 프로바이더다. 그러니까 기술 제공자다. 네. 그래서 어찌 보면 리플 같은 경우는 대표님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되게 자체 결제 네트워크 단에서의 어떤 뭔가를 하려고. 네, 약간 그 연계도 사실 그 자체 결제 네트워크 뭐 최근에 리플에서 RLUSD 어젠가요? 뭐 일본에 이제 출시한 거랑 네. 마찬가지로 약간 자체 결제 네트워크 단에서 뭔가 연계하려는 그 결제 시장을 공략하는 차원이라면 요번에 프로젝트 판게아 같은 경우는 체인링크가 뭔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뭐 자체 네트워크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지극히 기술 제공자로서 포지셔닝을 하고 있다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뭐 결제 시장 공략이다 이런 거는 맥락이 같을 수는 있지만 약간은 색깔이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이 엄청 듭니다. 그러네요. 이제 스스로를 네. 낮춘 느낌인데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네. 이게 기업들끼리 만나서 얘기할 때도 똑같거든요. 상대방이 잘난 척하면 백이 싫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약간 배기 싫나요? 우리가 리플인데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데 예. 지금 체인링크가 이걸 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사실 이 프로젝트만으로 체인링크가 얻어갈 수 있는 거는 크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여기에 처음에 이제 실증례를 남기고 그리고 그렇죠. 어쨌든 이걸 처음에 첫 삽을 이쪽으로 물기를 틈으로 해서 자기들한테 후속 사업을 좀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아마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거 상당히 그 코인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 기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네. 체인링크가 디지털 자산 사업을 하는 사람들답지 않은 좀 미니멀한 행보를 지금 하는 것 같아서 그러네요. 네. 아니, 연동성과 약간 좀 현실적인 부분을 좀 반영을 네. 해서 비즈니스 플랜을 잡는 것 같은데, 네. 근데 그 와중에 또 유럽하고 한국으로 이 첫 구간을 잡은 게 굉장히 특이한데, 뭐 이 이유가 있나요? 일단 두 가지 정도를 언급을 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유럽과 한국이 사실 12대 무역 회항 중 하나다. 그렇게 보면 사실 이런 외환 결제라거나 거래 결제에 대한 수요가 있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실제 이런 프로젝트 판게아라는 것, 뭐 블록체인을 활용한 외환 거래라는 거 이런 거를 실제 검증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무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아시아 단에서 굉장히 스테이블 코인 결제가 뭐 60% 정도 이제 이루어진다. 그런 것도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뭔가 후속적으로 프로젝트 판게아라거나 이거랑 비슷한 류의 이제 사업이 이제 펼쳐질 가능성을 이제 전제를 했을 때 아시아에 대한 무대에 대한 어떤 수요 기반 쪽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얘기는 했는데 사실은 이게 워낙 스테이블 코인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고 저희가 아직은 규제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결제까지는 아직은 이제 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아시아 쪽 그리고 유럽 아시아 그러니까 유럽 한국에서의 어떤 무역 결제의 어떤 그러니까 빈번함 요걸 토대로 이제 첫 타겟으로 요쪽 무대를 이제 처음 이제 세팅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약간 이게 좀 신기해요, 가볍지 너무. 않다는 생각이 네. 드는 이유가 뭐냐면 네. 일단은 이거는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 중에 슥 지나가듯이 이제 아토믹 스왑이라는 설명을 하셨는데 어쨌든 외환 거래면 네. 뭐 미국
이렇게 달러와 일본 엔화를 바꾸든 엔화와 원화를 바꾸든 이 돈끼리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의 어떤 코인,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의 문법은 네. 그러니까 각각의 스테이블 코인이든 뭐든 이게 있고 이게 이제 동시에 바뀌는 이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뭐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체인링크가 이 작업을 하는데 중간에 그냥 완전히 기술 프로바이더로 작용을 한다라고 하면 네. 각각의 은행에 그 외환이 있고 이것을 그냥 순식간에 그러니까 데이터적으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 이게 그 이제 예전에 미국 정부에서 굉장히 싫어했었던 CBDC의 활용이랑 되게 비슷한 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근데 이거는 어찌됐건 이 키발리스는 이게 물어보신 거에 이제 답이 될지 모르겠는데 키발리스라는 거는 어찌됐건 지금 민간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위한 거고 지금 국내 은행 연합체도 사실은 민간 스테이블 코인을 위한 또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결제 레일을 위한 그래서 어떤 대표적인 은행들로 이제 구성이 된 연합체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제 거래 시스템 자체가 CBDC로 된다기보다는 CBDC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뭐랑 뭐를 바꾸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 두 개를 바꾸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외환 자체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은행이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시스템 그대로 가게 되면 그 스테이블 코인을 바꾸려면 은행도 뭐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던지 해야 되잖아요. 그게 네. 아니라 가만히 있어 우리가 그냥 기술 다 공급해 줄게라고 하는 거라면 지금의 외환은 그대로 있고 요게 그냥 문서상으로만 이동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문서상은 아니고요. 예컨대 뭐 ISO 2002든 스위프트 표준으로 결제가 이제 지시가 되면 이제 그거를 이제 바꾸는 과정을 이제 블록체인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존 표준은 그대로 채택이 되는데 그 기존의 이제 정산이나 이런 거를 블록체인으로 조금 실시간으로 가져가겠다는 거라서 네. 물론 말씀하신 게 그 정산단에서 정말 이게 스테이블 코인 어떤 걸로 이제 딱딱 돼서 이제 바뀌느냐 네. 요거까지는 이제 구체적인 이제 플랜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거 좀 지켜봐야 되고. 네네네 이제 그 정산에 대한 거는 블록체인으로 가져간다 정도가 지금까지 나온 내용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예.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 네. 어쨌든 리플도 비슷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사실 둘이 사사건건 부딪히고 있거든요. 계속 비슷한 사업을 구상을 하나 봐요. 네, 비슷한 네. 사업을 구상을 하기도 하고 저는 사실 유럽과 한국 뭐 아시아를 어쨌든 고른 것도 약간의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 또 리플의 세가 굉장히 좋은 나라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누가 이길 거라고 보십니까? 이 프로젝트가 나왔는데 네. 이 프로젝트가 리플한테 좀 아픈 대응이다. 아니면 크게 뭐 상관없을 것 같다. 일단은 그 1년 내에 정말 이게 실활용까지 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만약에 활용이 된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은행 입장에서는 기존 표준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고 그래서 뭔가 크게 바뀔 필요가 없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엄청난 장점. 네, 그래서 이게 뭔가 활용도가 정말 높게 나온다. 그러면은 뭔가 리플 입장에서는 우려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리플이 지금 넉넉고 있는 게 아니라 네. 이미 어제 일본에 뭔가 ERC20만 이제 지원이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리테일과 기관 타겟으로 RLUSD를 이제 출시를 하게 됐고 네. 그렇게 돼서 본다면 사실은 두 이제 네트워크 간에 어떤 식으로 이제 확장을 해나갈지가 추후에 시장에서 어떤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비슷한 듯 다르게 좀 나아가고 네. 있는 두 기업이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체인링크가 얼마나 은행한테 편의를 제공하는지가 아직 좀 미지수인데 네, 그 네.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저희가 좀 더 판단을 해볼 수 있긴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체인링크가 요거 나왔던 날에 에이펙 에쿼티 스트림즈. 스트림이라고 해서 네. 요거는 원래 체인링크가 이제 오라클을 네, 맞아요. 주업으로 네. 했었던 곳이니까 그거랑 관계 있는 내용이죠. 지금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네, 맞습니다. 주가를 네, 네. 온체인으로 온체인으로 제공을 제공을 하겠다는 하겠다. 거죠. 네. 그러면 뭐 지금도 사실은 약간 주먹구구 방식이긴 네. 하지만 그 각 거래소들이 이런 이제 코인의 가격을 추종하는 상품을 또 올려가지고 거래시키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맞거든요. 제가 네. 이제 유심히 보면 이게 삼성전자가 3% 오르면 얘도 3% 올라야 되잖아요. 근데 네. 이게 항상 맞지 않더라고요. 근데 요 에쿼티 스트림이라는 걸 쓰면 조금 더
좀 이게 타이트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렇죠. 뭐 말씀 주신 대로 아직까지는 근데 토크나 주식이라거나 이런 시장이 미국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뭔가 거래되고 있는 상품들과 실제 가격 간의 어떤 움직임이 좀 잘 안 맞는다거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아시아 주식한테도 약간 이런 온체인 데이터 인프라가 되게 필요한 측면이 있는 거죠. 뭔가 네. 온체인 파생 상품을 뭐 구축을 한다거나 이런 측면에서 가격 인프라가 되게 필요한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먼저 한국이랑 일본부터 열고 추후에 이제 아시아 쪽으로 이제 열어나가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어서 요거는 아까는 프로젝트 판게아가 결제 레일 쪽이었다면 이제는 요쪽은 이제 아무래도 데이터 인프라 쪽으로 이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말씀드립니다. 예. 네. 또- 체인링크가 이 지금 요런 이제 프로젝트를 한다, 어쩐다, 뭐 이런 거는 사실 좀 주목도가 낮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한다고 해서 체인링크 가격이 이 토큰 가격이 갑자기 올라가거나 이런 경우는 잘 없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다음 소식이 조금 재밌었는데 그러게요. 메타가 지금 이제 아레나라고 해서 예측 시장 앱을 개발 중이다. 이런 이제 기사가 나왔거든요. 네, 네. 메타가 최근에 이제 M7 중에서 굉장히 고전하고 있고 주가도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사람도 많이 내보내고 있고 네. 근데 이게 일종의 신사업이잖아요. 네. 일단은 예측 시장 앱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보통 보는 폴리마켓이나 그렇죠. 뭐 카이시나 칼시. 이런 부류인 건가요? 똑같은 부류? 일단은 지금 뭔가 구체적으로 뭐 언제 나올 거고 이게 뭐고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왔는데 말씀 주신 대로 기존에 뭐 페이스북이라거나 인스타그램이라거나 이런 어떤 성장 둔화에 따른 뭔가 다른 이제 독립적인 앱을 구축하겠다는 거 이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초기에는 비디오 약간 게임식 포인트 기반으로 이제 베팅을 하는 걸로 됐는데 이게 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예측 시장에 이런 금전 베팅이 되게 되면 적어도 미국 시장 안에서는 약간 머리가 아파지는 게 왜냐하면 전에 말씀드렸던 CFTC 같은 경우는 이거를 연방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예측 시장 자체가 그래도 이제 선물 네. 이제 그러니까 파생 상품에 해당이 된다라는 입장이고 그런데 미국 주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부 주정부에서는 특히 스포츠 베팅, 그러니까 예측 시장에서도 왜 여러 질문이 있는데 네. 스포츠 뭐 월드컵이라거나 이런 스포츠 관련 질문들에 대해서는 뭐 특히 이거는 약간 도박이다. 그러니까 도박이면 사실 주정부에서 뭐, 좀 관여를 해야 되는 게이밍 러나 부분이죠. 뭐 이런 거를 좀 준수해야 된다 하다 보니까 이게 관할권이 부딪히는 문제가 있다 보니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는 포인트 기반 앱을 좀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 규제가 이제 완벽하게 있지가 네, 않으니까. 네. 근데 진짜 세상이 많이 변하는 것 같은 게 음. 메타까지 이 예측 시장 이 사업에 또 뛰어든다고 하니까 되게 신기한데 이 예측 시장 자체가 또 어떤 국면에 와 있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예측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2024년이네요. 2024년 대선 때 사실 여론조사 때보다 훨씬 굉장히 정확한 이제 대중의 어떤 의견이 반영이 되면서 굉장히 폴리마켓 중심으로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고 올해 3월만 해도 폴리마켓이 진짜 100억 달러죠. 이제 거래량을 네. 이제 넘길 정도로 굉장히 크게 이제 성장을 해서 코인베이스나 뭐 크라켄이라거나 로빈후드도 슈퍼앱 어떤 일환으로 뭐 여러 가지 상품을 이제 플랫폼에 얹기 시작했지만 예측 시장에도 조금 진출하기 시작하는 맞아요. 흐름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제 메타도 예측 시장 성장도 있고 또 말씀드렸던 대로 기존 어떤 성장, 그러니까 추가 성장을 이제 뭐 기존 성장이 이제 둔화되는 거에 대한 어떤 전략의 일환으로 좀 예측 시장에 진출하려고 준비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만약에 생기면은 저 그냥 상상을 해보는 건데 예측 시장 뭐 어플을 따로 만드는 거라고 하긴 하지만은 뭐 인스타그램 사용자들은 또 손쉽게 인스타그램 내에서도 또 뭘 참여할 수 있게 한다던가 그렇죠. 뭐 이런 행태가 되겠죠. 이제 지금 현재 시점으로 네. 나온 거는 뭐 그런 기존 앱과는 굉장히 독립된 앱의 형태다. 그런데 추후에 뭐 워낙 이제 사용자 기반이 이제 크다 보니까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도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미 워낙 갖추고 잘돼 있다 있으니까요. 보니까 이거를 뭔가 정말 성공적인 앱 기준으로 이제 끌어올리려면 말씀 주신 대로 그런 전략도 좀 필요하긴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약간 네. 저는 그 인간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불확실성이 많을 때 네. 제일 이 각광받는 그 직업이 역사적으로 보면 무속인입니다. 맞아요. 요즘에 그런 어플들이 엄청 많아요. 특히 AI 무속인도 예, 많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게 제가 뭘 보고 느꼈냐면 얼마 네. 전에 한국에서 그런 프로그램 만들어서 넷플릭스인가에 방영됐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무속인들이 출연해서 뭐를 누가 더 잘 맞추는지, 그쵸. 네. 그러니까 정말 예지력이 있는지 이런 음. 것들을 이제 컴페티션 방식으로 보여주는 건데 네. 사람들이 막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맞아요. 시청자들이. 그래서 예측 시장을 SNS랑 이제 연결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네. 계속 맞추는 사람을 위로 올려주겠죠. 재밌겠다. 네, SNS에서 이제 뭐 간단하게 처음에는 퀴즈로 시작합니다. 내일 날씨가 영하 뭐 10도 이상일까요? 10도 밑일까요? 뭐 이렇게 해서 네. 이제 몇 가지의 이제 섹터를 나눠서 이제 그런 퀴즈를 풀다 보면 이 사람 퀴즈를 53번 연속 맞췄어. 와, 예. 이 사람은 감이 대단하다.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SNS는 그런 어떤 그러면 우리가 또 그 사람을 팔로우하면서 팔로우하고 그 사람의 예측을 보기도 하고 예측해 보기도 하고 그렇죠. 뭐 이런 네. 것이 되겠네요. 네. 제 시계는 아니고 여기 아침에 있던 상품 시계가 울리고 있는 야, 이 거라. 성능이 좋네요. 예, 여기 보이시면 저희 시계는 아닙니다. 네, 볼 줄 몰라서. 방송사고지만 저희의 방송사고는 네, 제 아니다. 방송사고는 아니고 껐네요. 네. 예. 어쨌든 그래서 깜짝 이제 놀랐어요. 이런 부분들이 네. 사실 이제 메타하고는 되게 궁합이 잘 맞는다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네. 그리고 이제 사실 폴리마켓 얼마 전에 저희가 뉴스 전해드렸던 것도 폴리마켓에서 이제 새로운 어떤 사용자를 이끌려고 굉장히 무리한 광고 해가지고 이거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 네. 선생님 화가 나가지고 막 얘기했었잖아요. 그럼요.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메타는 좀 해결이 되니까 그런 그렇겠네요. 부분들이 좀 좋을 것 같은데 그 생각을 하니까 지금 시점이 괜찮네요. 예, 들어오는 나쁘지 시점이. 왜냐면 나쁘지 폴리마켓에 않습니다. 그런 약간의 안 좋은 뉴스가 나온 상황에서 이제 좀 다른 측면의 아레나가 나온다 하면 네. 좀 인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두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메타가 최근에 메타가 똥손입니다. 일단 메타라는 사명을 이게 페이스북이었잖아요 원래. 네. 메타라는 사명 바꾸게 됐었던 메타버스 망했죠. 그리고 예. 최근에 이제 2020년에도 한번 이런 비슷한 예측하는 앱 포캐스트라는 이름의 그것도 망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최근에 뭐 사람 많이 잘랐다고 또 욕먹고 있고 네. 그래서 하는 일마다 좀 논란이 있는데 아레나는 좀 잘 됐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스포츠 베팅의 경우 이게 선물이라기보다는 도박에 가까워요. 외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각국의 규제라든지 이런 네. 이제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 팀장님 보시기에는 이런 그러니까 지금 플랫폼 기업이 예측 시장을 들어온다고 하는 거잖아요. 좀 어떻게 전망이 좀 괜찮을까요? 일단은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긍정적인 측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뭐 기존의 폴리마켓이나 칼시가 수년간 구축해온 이용자 기반이나 소셜 네트워크는 메타가 이미 갖고 있다는 건 되게 플러스인데 네. 일단 두 번째는 예측 시장 내에 어떤 굵직한 앱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과연 이 거대한 이용자 기반을 정말 성공적으로 이제 연결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냐.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방금 말씀 주셨던 코로나 쪽에서 그 코로나 때 나왔던 포어캐스트라는 똑같이 포인트 기반 예측 앱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이 소식을 들었을 때는 그 포캐스트랑 이 아레나랑 과연 얼마나 다를 것이냐. 그러니까 물론 말씀 주신 대로 되게 시장 진입이나 이런 거는 되게 긍정적인데 네. 이게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전망을 했을 때는 기존 앱과 이 앱과의 이미 시장이 기억하고 있는 상황에서 얼만큼 이제 달리 가져갈 거냐. 요거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이슈가 있는 것 같고 세 번째는 말씀 주셨던 대로 이제 스포츠나 이런 거를 기존의 포인트 기반으로 가더라도 만약에 규제 불확실성을 이제 좀 감안을 해서 스포츠나 이런 뭔가 예민할 수 있는 어떤 이벤트에 대한 베팅이 이제 배제가 된다. 네. 그러면은 또 이제 뭔가 이용자들을 끌어온다거나 이런 거에서 좀 그래도 이제 조금 그러니까 마이너스적인 이제 요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정도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 SNS가 한국에서 쓰이는 어떤 용도를 보면 정치 분야의 여론조사를 대체할 수 있는 앱을 이걸로 만들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정치 쪽으로 가면 더 잘 될 것 같다. 예측 시장을 그냥 이제 여론조사 예측 시장의 탈을 쓴 여론조사. 무어가 여론조사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이제 또 사용자들이 많이 쓰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오늘 뭐 예측 시장 메타의 예측 시장 진출부터 지금 이제 은행권하고 네, 체인링크의 체인링크의 협업까지 최윤영 팀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팀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